디자인은 현재의 상태를 보다 더 나은 상태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아이디어의 공동 창업자 데이비드 켈리는 디자인 띵킹의 혁신을 디자인적 사고 기반으로 사람 중심의 공감을 통해 새롭게 문제를 해석하고 풀어내는 마인드셋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디자인 띵킹은 무엇일까요? 디자인 띵킹이 부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창업에서 디자인 띵킹이 필요한 것일까요? 내가 가진 아이템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또는 만들고 싶어 창업을 하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시다면 더욱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아이템은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권정숙 교수님과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남대학교 권정숙입니다. 여러분과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자주 혁신적인 방법론으로 디자인 싱킹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디자인 싱킹은 창의적 문제 해결력과 영향력 있는 변화를 극대화하는 창의적 협업 프로세스입니다. 그럼 먼저 디자인 싱킹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디자인이란 단어가 있는 것을 보니 왠지 디자이너와 닮아 있는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왠지 창의적일 것 같기도 합니다. 디자인 싱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디자인은 무엇인가요? 디자인은 라틴어 데시그나레가 그 어원으로 분리하다는 뜻의 접두어 디와 기호 상징이라는 뜻의 시그나레가 결합해 이미 존재하는 기호를 분리하여 새로운 기호를 창조해내는 행위라는 뜻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디자이너들은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를 디자인할 때 문제를 해결하는 독특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근무할 때요. 시안들을 제안하게 되고요. 그 가운데 채택된 아이디어로 그 다음 수정하고 개선해서 그야말로 신제품 위한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문제를 읽어내고 새로운 생각과 결과를 디자인한 것이 바로 디자이너들의 역량입니다. 디자인 싱킹의 역사와 부상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8년 허버트 알렉산더 사이먼의 The Science of the Artificial 이라는 책에서 디자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것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라고요. 어떤 것을 더 좋게 만드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싱킹의 창시자인 로저 마틴은 디자인 싱킹 바이블이라는 사고라고 정의했습니다. 디자인 싱킹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적 사고를 기반으로 사람 중심의 공감을 통해 새롭게 문제를 해석하고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이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 중심, 그리고 공감, 마인드셋.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것은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움이 존재할 수 있죠. 그리고 데이비드 켈리 또한 이 두려움의 존재를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이 창조적 자신감. 디자인 싱킹을 통해 세상 바꾸기를 실천하는 기업이 바로 데이비드 켈리가 설립한 아이디오입니다. SAP의 회장 하소 플래튼의 투자로 스탠포드 대학에 데이비드 켈리가 속한 디자인 싱킹 협동 과정인 디자인 스쿨, D스쿨이 설립됩니다. D스쿨은
비학위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정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아이디어의 디자이너들이 강사진을 구성하고 D스쿨에서 아이디어의 우수 인력을 공급하는 우수한 모델의 산학협력체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D스쿨은요, 구글, P&G, 비자 등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협업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는 곳입니다. D스쿨은 다양한 전공, 학위, 국적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협력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곳입니다. 디자인 싱킹을 세계적인 붐으로 확산시킨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아이디어와 D스쿨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식은 기업들이 직면한 새로운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요. 제품 개선이 아닌 아직 답이 존재하지 않는 과제 해결 과정에서 쉽고 싸고 빨리 만들 수 있는 시제품인 프로토타이핑, 시제품이죠. 그리고 다양한 접근 방식과 아이디어 확산이 가능한 브레인스토밍을 강조합니다. 아이디어의 특성은 그들의 목표는 더 이상 물리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생산해내는 것은 새로운 프로세스, 서비스, 오락, 그리고 의사소통이며 협력입니다. 현재 아이디어의 CEO인 팀 브라운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만들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며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비즈니스의 모든 영역에서 활용되는 디자인 사고는 디자인 작업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창의적 문제 해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선택한 대안을 현실에 맞게 반복하고 수정하는 수렴적 사고와 분석적이고 논리적 연관성을 뛰어넘는 직관적 사고, 그 다음 기발하고 때로는 엉뚱한, 그래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확산적 사고가 융합되어 사용됩니다. 디자인 싱킹과 창의성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력은 독창적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지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인물들은 모두 역사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천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창의력은 이 사람들이 타고난 전재성이나 특별한 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 범상치 않은 인물, 바로 유명한 패션 디자인 존 갈리아노인데요. 패션과 메이크업 또한 범상치 않죠. 게다가 특이한 행동으로 이슈가 되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과학자 아인슈타인, 사진도 특이하게 찍었어요. 그죠? 그리고 아주 특별한 취향과 습관으로 이슈가 되는 유명한 천재입니다. 이렇게 가끔은 기괴하고 특별한 것만이 창의성의 특별함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창의성은 무엇일까요? 디자인 싱킹과 창의성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성은 무엇인가? 새롭고 독창적이며 특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의성이나 창의력을 가진 사람들을 우린 크리에이터라고 부릅니다. 창의성은 특정 직업군의 타고난 재능으로 보기도 합니다. 창조나 발명과 다른 점은 바로 이 창의성의 유무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의성은 가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적 생산물을 창출해내는 정신적 과정, 즉 큰 소신을 낳게 하는 열정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유용한 것으로 창출하는 것이 바로 디자인 싱킹입니다.
문제의 인식과 해결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 자세를 갖춘 미래형 창의 인재가 요구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력을 갖춘 융복합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필요 역량은 바로 창의성, 협업, 도전, 유연성 등입니다. 여기에서 보여지는 창의성과 협업, 도전, 유연성, 개방성 혹은 오픈된 마음가짐 이런 것들로 설명될 수 있는데요. 바로 디자인 싱킹이 강조하는 마음가짐 혹은 키워드와 아주 유사합니다. 디자인 싱킹은 사람과 공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디자인 싱킹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놀면서 물 깃는 기적의 뺑뺑이로 소개된 물 깃는 펌프입니다. 이 펌프는요, 힘겹게 물을 길어오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 속에 진행된 프로젝트입니다. 저도 몇 년 전 지속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이 펌프를 사례로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 완전 다른 모습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옆에 보여지는 폐허가 된 플레이 펌프. 왜일까요? 이 펌프의 사용자인 아이들은 이미 먼 길을 걸어와 물을 길어가기 전에 이미 지쳐있는 힘든 현실 속에서 이미 이 펌프는 놀이가 아닌 고된 노동이 된 것이죠. 바로 이 펌프의 사용자인 아이들과 공감을 하지 못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디자인 싱킹 사례입니다. 임브레이스 인펀트 워머라고 부르는데요. 매년 태어나는 3천만 명의 미숙아 중에서 96%가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600만 명이 태어난 지 한 달 이내에 사망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브레스 인펀트 워머가 만들어졌겠죠? 이 제품은 4명의 스탠퍼드대 학생의 디스쿨 수업 프로젝트로 시작됐습니다. 디자인 싱킹을 통해 인도 등에서 신생아가 저초연증으로 사망하는 문제를 인식했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인큐베이터가 부족해 미숙아의 사망률이 높은 문제점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인큐베이터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체온 유지 기능을 하는 점에 착안해서 문제를 정의하게 됐는데요. 여기에 디자인 싱킹 사고방식을 통해 체온을 유지하는 신생아용 워머가 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보셔야 되는 게, 만약 문제가 가난한 나라 저체온증을 해결하기 위한 체온 유지를 위한 단순한 문제였다면 그냥 인큐베이터를 싸서 보내주면 되는 것이었겠죠. 하지만 물론 비싼 인큐베이터를 사서 보내준다 해도 이 인큐베이터를 감당할 수 있는 전력이 이 나라에는 없다는 문제는 발견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를 정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인큐베이터를 싸게 만들어 많은 미숙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제대로 된 문제 정의이죠. 그래서 해결책으로 저렴한 워머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디자인 싱킹 마인드셋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싱킹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거나 흔히 말하는 것이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인데요. 그 과정 이수하는 것 자체를 그냥 디자인 싱킹 전부를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 싱킹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이 마음가짐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디자인 싱킹을 알고 있는, 그리고 디자인 싱킹으로 생각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바른 문제를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제대로 된 문제를 아는 것만이라도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았다고, 반 이상은 찾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장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앞에 두고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앞전에 말씀드린 창조적 자신감,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협업하면서 영감을 얻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모호함을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 또한 필요합니다. 디자인 싱킹은 이론 교육이 아닙니다. 실제로 체득하고 경험하고 이 과정을 수용하면서 알게 되는 과정입니다. 또한 제가 앞전에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고요. 마인드셋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문제를 정의하며 확산과 수렴의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수정, 개선해가는 창의적인 사고 및 문제 해결 접근 방법입니다. 디자인 싱킹은 분명 혁신을 촉진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디자인 싱킹은 공감하기, 문제 정의하기, 문제 정의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그 아이디어를 선별하여 프로토타입을 만들게 되고 만들어진 프로토타입을 수정하고 개선해서 검증하는 과정, 그리고 이 5가지 프로세스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이 반복하는 과정들이 자연스러운 디자인 싱킹의 프로세스라는 것 또한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들은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 디자인 싱킹 워크숍을 진행한 과정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같이 공감해서 브레인스토밍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그 문제들을 가지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많은 아이디어를 낸 것들을 카테고리화하고 또 선별을 하고 선정한 문제로 선정한 아이디어로 시제품을 만들어 보고 그 시제품으로 실제로 테스트해 보고 또 개선하는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의 전 과정의 모습을 담은 것입니다. 창의적 아이디어 표현을 위한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는 스탠포드 디스쿨의 디자인 싱킹 단계를 바탕으로 공감, 정의, 아이디어 발상, 아이디어 구체화, 검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감 과정에서 관찰에 의해 통찰을 얻고 아이디어를 발상하여 프로토타입을 제작, 이를 검증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창출하는 창조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이러한 단계를 학습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성공 모델, 통계, 지식이 통용되지 않는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사회에서 사람과 현장에 주목하는 디자인 싱킹은 새로운 시작, 고객을 발견할 수 있는 창조적 이노베이션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권정숙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볼까요?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디자인 싱킹 사고는 모든 프로젝트에서 아주 유용한 문제 해결 도구입니다. 그러면
디자인 싱킹 사고의 방법적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관적이고 운의 중심의 창의적 사고와 분석적이고 자뇌 중심의 비즈니스 사고가 융합된 사고의 특성을 지닙니다. 창의적 사고의 창작 활동과 비즈니스 사고의 분석 활동이 복합적으로 활용됩니다. 단순한 새로운 아이디어의 모색이나 비즈니스 결과 개선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싱킹 사고는 사용자 경험 개선이 중요합니다. 디자인 싱킹 사고는 새로운 것이나 문제 해결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 바로 그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디자인 싱킹 사고의 특징을 5가지로 바라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단순한 브레인스토밍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문제 해결 과정에서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채택하는 과정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디자인 사고는 단순 공정이 아닙니다.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는 5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문제 접근, 아이디어 제안 시 창의성 기법으로 브레인스토밍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반복적으로 작업합니다.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는 각 단계를 전진 방향, 후진 방향으로 반복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반복 작업에 의해 제대로 된 문제 해결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세 번째,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 과정을 포함합니다. 처음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해석과 구체화를 통해 문제를 정의한 다음 여러 개의 아이디어를 제안한 후 해결 방법을 다듬어가는 바로 다이아몬드 방식입니다. 네 번째, 협업이 필요합니다. 디자인 사고 과정을 촉진하는 퍼실리테이터를 포함하여 모든 참여자들이 전 과정을 상호 협력하는 단계들로 구성되어집니다. 5번째, 각 단계에 산출물이 있습니다. 프로세스 진행 시 다양한 산출물이 생산되는데요. 이 산출물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다음 과정 진행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의 5가지 실행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는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공감, 그리고 문제 정의하기, 그리고 아이디어 도출하기, 그리고 프로토타입, 시제품 만들기, 그리고 테스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5가지 과정 중에 먼저 공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은 가장 중요한 디자인 싱킹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공감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며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자를 관찰하여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문제 발견의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몰랐던 숨겨진 니즈를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 인터뷰, 설문지, 관찰, 데스크 리서치, 경험입니다. 먼저 사용자 인터뷰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하기에 앞서 인터뷰의 전체적인 흐름을 계획하고 인터뷰 대상자, 일정 및 장소, 질문 목록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뷰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와 함께 이 준비물들도 꼭 챙겨서 이 인터뷰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요. 유의사항으로는 기록을 남겨도 되는지 미리 인터뷰 대상자에게 동의를 꼭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 목록을 가지고 인터뷰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을 물어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상의하고 작성한 서식지를 가지고 가서 인터뷰 대상자와 진행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문제 해결을 원하는 사용자의 이야기를 듣고 문제를 깊이 파고드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미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질문 예시입니다. 주로 인터뷰는 7분 정도, 7에서 10분 정도 이루어지고요. 하지만 이 인터뷰에서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는 질문들은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터뷰였는데요. 주로 언제 혼자 먹는지, 무엇을 먹는지 이런 질문들을 물어보게 되고, 그 다음 이 첫 번째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 가운데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보고 싶은 것에 대해서 심층 인터뷰를 10분 정도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로 언제 혼자 먹나요? 이렇게 끝나버린 인터뷰에서 혼자 먹는데 시간대는 언제인지, 혼자 먹을 때 뭐를 먹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뷰 기록지는요, 인터뷰 대상자가 말한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인터뷰 대상자가 가장 관심 있는 것 또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 등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설문입니다. 공감을 위한 문제 발견을 위한 과정인데요. 전화나 인터넷 오프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고요. 요즘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설문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아주 편리합니다. 제가 수업 중에 진행한 것인데요. 학교 강의실 및 건물 찾기가 어려운 학생들의 문제를 착안해서 그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으로 설문을 실시한 표입니다. 다음은 관찰입니다. 관찰이란 것은 꾸준히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에 머물며 그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인데요. 키친 스토리라는 소설과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주거 문제 전문가들이 스웨덴 주부들의 부엌 동선을 파악할 요령으로 18명의 연구원을 호라비가 많이 사는 노르웨이에 파견해서 독심남 동선 파악 연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데스크 리서치입니다. 주제와 관련된 내 외부적인 상황과 구조 등의 포괄적인 정보 수집과 이해를 위해 다양한 자료 수집과 조사를 진행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찾아보는 과정은요, 미디어 자료나 국내외 인터넷 관련 자료들을 검색해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혼자만 찾아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항들을 점검하고 모아진 자료들을 팀원들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입니다. 이 경험만큼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공감의 도구도 없어요. 이 경험에서 또 이 패트리시아 무어는 아주 유명한 우리의 주인공입니다. 20대에서 80대 할머니로 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에 이 할머니는 과연 몇 살쯤 되었을 것 같으세요? 80세, 한 85살 혹은 90세? 그런데 1970년대 미국 디자인 회사에서 가장 어린 디자이너인 패트리시아 무어는 관절염을 앓거나 손 힘이 약한 노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용품 개발을 위해 스스로 저렇게 노인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3년 동안 생활하였다고 합니다. 페르소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소나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혹은 뮤즈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제품, 서비스를 사용할 만한 목표, 인구 집단 안에 있는 다양한 사용자 유형들을 대표하는 가상의 인물입니다. 예시와 같이 가상의 인물의 나이, 성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하루 일과, 그리고 일과 중 불편함과 어려움, 그리고 이 페르소나의 니즈를 작성합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 정의입니다. 문제 정의 단계는 공감 단계에서 획득한 통찰로부터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수렴적 사고 단계입니다. 통찰은 실제 행동을 관찰해서 발견한 흥미로운 발견점이나 사용자의 행동, 주변 맥락 속에서 일정한 패턴을 찾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로 고객 관찰 과정에서 조사한 내용들을 분석하고 패턴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문제 정의는 어떻게 하면 대상이 상황 및 조건에서 목표 및 목적을 이뤄낼 수 있을까로 문제를 정의합니다. 이미 솔루션을 전제로 두거나 너무 추상적인 질문은 피해야 합니다. 고객 문제를 찾아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모르는 것이 문제인데요. 예를 들자면 6살 아이를 둔 엄마의 양치질 문제입니다. 아이가 이를 닦기 싫어하고요. 쉽게 양치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아이가 좋아하는 맛이 있을까? 그리고 삼켜도 되는 치약이 있을까? 이런 다양한 문제와 질문들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문제의 정의는 무엇이 될까요? 6살 아이를 둔 엄마가 어떻게 하면
아이와 싸움 없이 칫솔질을 잘 시킬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문제 정의를 진행할 수 있고요. 고객 여정 맵입니다. 진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상황과 맥락의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자의 입장에서 경험하는 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고객 여정 맵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객 여정 맵은 우리의 사용자가 진행하는 하루 일과에 대한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그래서 공감하기 단계 이후 설정한 주 사용자를 중심으로 고객 여정 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고객 여정 맵을 통해 주 사용자를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그들이 경험하는 문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맵입니다. 각 이해관계자들의 역할들과 상호관계를 파악하여 프로젝트를 정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로 문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핵심 대상이 되는 것이 문제를 벌이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혹은 빨리 쓰레기를 주워줘야 하는 어떤 쓰레기통이나 쓰레기를 처리하는 어떤 그런 시설이나 설비에 대한 문제들에 집중해야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이해관계자 맵에서 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아이디어 발상 단계입니다. 디자인 싱킹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단계인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은 창의적 아이디어 표현의 결과물로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자료를 관찰하고 분석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브레인스토밍, 브레인라이팅, 스캠퍼, 육색사고 모자 기법 등이 있고요. 브레인스토밍은 잘 정의된 주제부터 시작해야 하고 적절한 장소에서 아이디어 포착을 위한 도구를 준비.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포스트잇이 필요하죠. 다양한 유형의 사람을 초대해서 집중력과 에너지 유지를 위하여 50분 이내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도출된 많은 아이디어들을 카테고리화하고 그리고 패턴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선출된 아이디어들은 또다시 더 작게 수렴하여 추출해서 선택하게 됩니다. 아이디어는 선택된 아이디어들을 다시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고요. 제약 조건들을 확인해서 새로운 솔루션으로 브레인스토밍하기 그리고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행하면서 구체화시키는 과정을 스케치해 보기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또 진행하는 산출물들입니다. 다음은 프로토타입 제작입니다. 디자인 싱킹에서 가장 활기 넘치고 활동적인 과정인데요. 아이디어를 과시화하여 스토리보드나 종이 등으로 만들 수 있으며 빠르고 싸고 쉽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사진은 시나리오 제작된 경우와 외부로 제작된 경우를 보여드렸습니다. 실제로 싼 재료와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로 이렇게 시제품 백팩을 만들기도 합니다. 다음은 테스트입니다. 디자인 싱킹 과정에서 반복되는 단계로 프로토타입에 대한 테스트를 토대로 피드백을 제공해 줍니다. 테스트 작업에 의해서 사용자에 대한 공간과 요구사항에 대한 작업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용자 피드백 인터뷰와 테스트, 그리고 평가표, 개선 요구사항 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이상 테스트까지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디자인 싱킹은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제품 개발, 창업을 위한 창조적 혁신 전략으로서 많은 조직들을 통해 우수성과 성과를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비즈니스와 디자인 분야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입니다. 창업과 디자인 싱킹의 특성은 서로 닮은 점이 많은데요. 예측할 수 없는 시장의 창업 현장에서 실패의 두려움 혹은 실패를 경험하는 가운데 디자인 싱킹의 도전과 긍정적인 마인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창업에서는 산업사회의 빈틈을 찾아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는 기회가 아닌 인간의 삶이라는 문제를 통합적,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디자인 싱킹의 사고가 중요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성공을 기원하는 막연한 바람이 아닌 살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작전 지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중요성 및 특성을 권정숙 교수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드디어 디자인 싱킹을 창업에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우선 디자인 싱킹과 창업의 관련성들을 살펴볼 건데요. 이 디자인 싱킹과 창업의 공통점을 통해서 그리고 이 디자인 싱킹과 린 스타트업의 관계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은 장사와 가장 다른 점이 기업가 정신이란 것인데요. 기업가 정신이란 세상을 좀 더 의롭고 의미 있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치가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디자인 싱킹 또한 어떤 것을 더 좋게 만들려는 긍정적 가치 사고의 공통점을 가집니다. 디자인 싱킹에 있어서 어떤 것을 더 좋게 만드는 것 꼭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음 타겟 중심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자인 타겟과 사람을 중요하게 바라봅니다. 창업에서는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물건을 사게 될 혹은 사용하게 될 사용자의 타겟에 대한 만족도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또한 디자인 싱킹과 공통점입니다. 두 번째, 모함과 프로세스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업은 시장 환경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너무나 빨리 변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공 확률이 무지 낮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공할 확률이 실패할 확률보다 더 큽니다. 디자인 싱킹 또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반복과 수정이 요구되는 모함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함은 무책임하게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이 모함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비즈니스 모델과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디자인 싱킹과 린 스타트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업 기업은 기존 고객이 있기보다는 새롭게 고객을 창출해야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고객에게 전달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매우 중요합니다. 디자인 싱킹과 린 스타트업은 사업 아이디어 도출 방법론으로 아주 중요하고요. 비즈니스 모델은 이것보다 규모가 좀 더 큽니다. 이 전체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이 핵심 가설이며 그 사업 계획 규모도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란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의 기초적인 설계도를 의미합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은 저희가 주로 이제 나의 삶의 모델, 롤 모델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말할 때는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오고 어떤 노력을 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낸 그 과정 전체를 우리가 롤 모델로 삼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업에 있어서도 이런 비즈니스의 롤 모델, 이런 것을 담아내는 기초적인 설계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상품 혹은 서비스를 고객에게 어떤 방식으로 판매할 것인가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헨리 체스보로는 아이디어 및 기술과 경제적 성과를 연결하는 프레임워크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알렉산더 오스왈드와 이브스 피규니어는 어떻게 조직이 가치를 창출하고 전달하고 획득하는지 논리적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업계획서와 비즈니스 모델은 비즈니스의 목적, 그리고 그것이 달성한다고 믿는 근거, 이를 위한 구성체적인 계획이 포함된 공식 문서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고객과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전달 방식이며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 등을 정리한 모형으로 단순한 사업 계획서와는 구별됩니다. TV 프로그램인 골목식당 백종원 대표는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하여 늘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 백 대표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참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 대표가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인 것처럼 너무나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와 우리가 공감하고 사람에 집중하는 그런 능력들을 10분 발휘하면서 좋은 사례들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고객의 입장에서 혹은 주인도 몰랐던 니즈를 발견하는 과정은 참 흥미롭습니다. 가끔은 장사가 잘 안 되는 원인을 주인이 몰랐던 부분에서 찾기도 합니다. 메뉴를 개발하는 것도 여러 번 시도하고 반복하여 우리 TV에서 보면 왜 밤새서 막 여러 번 실패하고 다시 만들고 다시 맛을 보여주고 또 백 대표가 이거 아니라고 하면 다시 만드는 이런 과정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최적의 레시피를 찾는 것, 이 과정 자체도 우리 디자인 싱킹에서 프로토타이핑을 만들고 테스트를 하고 고객의 반응을 물어서 다시 수정하고 개선하는 과정 또한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예시인데요. 그 작성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에어비앤비,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에어비앤비인데요. 공유 경제의 가장 우리 핵심적인 스타트업 성공한 사례로 쓰고 있죠. 이와 함께 우버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에어비앤비는 저도 얼마 전 해외에서 사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에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와 함께 지금 여기서는 작성하는 방법은 린 스타트업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비앤비 특징이 디자인을 전공한 두 젊은이가 아주 불쌍한 젊은이로 나와야겠죠. 뉴욕에서 근근히 방세 내기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이 시작한 사업입니다. 어느 날이들이 디자인 컨퍼런스를 참석하려고 보니까 뉴욕에서 많은 학회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때마다 숙소 경쟁, 숙소 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본 체이스와 그의 동료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룸에다가 3개의 에어베드를 깔고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순식간에 3명이 예약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들은 아침도 제공하고 지금의 B&B의 모습인 사업 시작된 역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B&B는 지금은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규모로 성장한 아주 성공한 기업으로 지금 모두가 알고 있는 에어비앤비가 됐습니다. 이 에어비앤비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하기 전에 이 비즈니스 모델은 핵심 파트너, 핵심 활동, 가치 제한, 고객 관계, 고객 세그먼트, 핵심 자원, 채널, 비용 구조, 수입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린 스타트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은 주기로 제품 개발 및 성과 측정을 수행하고 이를 반영하는 사이클을 반복함으로써 고객 니즈를 이해하고 사업 또는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린 스타트업은 토요타의 생산 시스템에서 얻은 린 경영 원칙에 착안해 신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고안된 새로운 경영 방식입니다. 과거 고객이 원하는 니즈를 파악하지 못하고 개발자 중심의 제품 서비스 개발 위주였다면 이 린 스타트업은 최대한 빠르고 저비용, 소량의 제품 개발을 필요로 하고요. 이 제품 개발 단계별로 가설을 검증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디자인 싱킹은 고객의 니즈와 요구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제품을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개발하는 데 장점을 가진 린 스타트업에서 이 디자인 싱킹의 장점을 잘 활용한다면 아주 유용한 반복론으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과의 비교를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린 스타트업은 초기 아이디어 단계에 도움이 되고요. 심플한 대신 완벽성은 BMC에 비해서 조금 떨어집니다. BMC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이고요. 린 캔버스는 알렉산더 오스터왈드가 만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바탕으로 애쉬 모라이가 빠르고 정확하며 효과적인 린 스타트업 정신을 반영하여 새롭게 만들어낸 분석 포맷입니다. 그래서 한 장짜리로 볼 수 있는 1페이지의 사업 계획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양은 BMC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보여드린 BMC와 함께 린 캔버스를 비교하면서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린 캔버스 작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린 캔버스는 한 번에 작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15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일부 요소를 작성하지 못해도 괜찮기 때문에 지나가셔도 됩니다. 빈칸을 그냥 두고 그 다음 쓸 수 있는 것부터 작성하셔서 간결하게 작성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현재 시점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미래에 어떻게 되겠다, 과거에 어땠다 이런 거 말고 지금 이 현재 시점에 착안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객에 따라 린 캔버스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린 캔버스는요, 물 흐르듯이 지금 문제부터 지금 제가 표시해 둔 순서대로, 번호 순서대로 흘러가면서 스토리처럼 진행하시는 게 가장 유용한 방법입니다. 자, 제가 에어비앤비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구성되어 있는 요소들은요, 문제, 솔루션, 핵심 지표, 고객의 가치 제한, 그리고 경쟁 우위, 채널, 고객, 그리고 비용 구조, 수입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에어비앤비의 린 스타트업 캔버스를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문제는 제가 실제로 에어비앤비를 사용했을 때 저는 가족과 함께 이 에어비앤비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그런 상황에 착안해서 지금 이 문제들을 진행할까 합니다. 여행을 다니다 보니 비싼 물가로 식당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짐도 많고 세탁물도 정리해야 하고 해야 할 빨래도 무지 많은 상황입니다. 호텔 외에 다른 곳에 숙소를 예약하는 것 또한 신뢰가 가지 않아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두 번째, 고객군입니다. 고객군은 가족, 커플, 친구, 동료, 혼자 여행, 혹은 모르는 사람과 요즘 팀을 맞춰서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구분되기도 하고, 혹은 여기서 얼리 어댑터, 그래서 효율적인 여행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 어떤 특별한 여행 고객군을 이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유의 가치 제한입니다. 호스트는 수익 발생을 할 수 있고요. 남는 공간을 활용하며 신변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굳이 우리 게스트의 신변을 조사하거나 작성해야 될 필요가 없거든요. 이미 에어비앤비에서 우리 게스트의 기본 신상들은 다 파악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정 및 예약 아주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고요. 안전한 결제 관리 시스템, 그리고 게스트 신뢰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물건을 구입하거나 사용했을 때 우리 소비자의 입장에서 리뷰를 남기는데요. 여기에서는 에어비앤비에서는 실제로 이 호스트에 대한 리뷰뿐만 아니라 이 호스트 자체도 이 게스트에 대해서 리뷰를 남기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용했을 때 제가 아주 분리수거까지 다 하고 갔더니만 우리 호스트가 엑셀런트하다는 평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다음 또 다른 예약을 이루어질 때 그 호스트는 저를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게스트는 비용 절감에 효과가 있고요. 특색 있는 숙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진 보고 찾아간 곳이 아주 방갈로 같은 초원에 집 혼자 덩그러니 있는 그런 경험이었는데요. 그런 숙소였는데 저에게 너무나 이색적이고 특별했던 경험으로 지금까지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취사와 세탁이 가능하며,
그리고 이색적 체험 또한 가능합니다. 가끔씩 호스트가 특별한 액티비티나 어떤 지역의 어떤 체험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네 번째 솔루션입니다. 이 솔루션은 처음 시작됐던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솔루션인데요. 브랜드 신뢰를 할 수 있고요. 쉽고 안전한 결제, 그리고 취식이 가능하며 세탁 해결이 가능하다는 아주 우리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솔루션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어비앤비에서는 인터넷만 되면 세계 어디에서도 숙소를 예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채널입니다. 이 채널은요, 마케팅 혹은 유통 여러 가지 채널을 다 얘기할 수 있는데요. 특히 마케팅 관련해서는 온라인 사이트 광고, 그리고 콘텐츠 광고, 이메일, 소셜 네트워크 등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몇 년이 지났는데도 한 번씩 제가 가보지 않은 스위스나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의 에어비앤비 광고가 저의 인터넷 검색 시 따라다니기도 하거든요. 다음은 수입원입니다. 이 수입원은 중개수수료가 호스트와 게스트가 서로 좀 다른 비율로 지불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비용 구조입니다. 이 비용 구조는요, 에어비앤비가 이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예산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사진 촬영 혹은 법률 및 보험, 고객 지원 비용, 서버 운영비, 인건비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핵심 지표입니다. 게스트 리뷰인데요. 이 게스트 리뷰는 모두가 호스트라면은 가장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게 바로 이 게스트 리뷰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이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게스트로서 이 리뷰를 남기고 이 리뷰를 확인하면서 이 호스트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숙소를 예약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게스트 리뷰입니다. 사례로 살펴본 링 캔버스에서 디자인 싱킹 적용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고객과 문제, 그리고 솔루션입니다. 진정하게 고객이 원하는 니즈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해결해야 될 솔루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바로 디자인 싱킹과 유사한 프로세스적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싱킹의 시제품 제작 과정의 특성처럼 빠르고 쉽게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해보고 빨리 시제품을 만들어보고 수정하는 과정을 적용하는데 효율적인 방법론의 가치를 지닙니다. 이상으로 디자인 싱킹을 창업에 적용할 수 있는 린 스타트업의 활용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